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거래소가 2,500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자, 그렇긴 합니다만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양시장 여전히 모두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FOMC 후폭풍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발표했으니까 한 오늘까지는 이번 주까지 하고 그냥 털고 가자.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 좀 줄었어요. 근데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배당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정치 쪽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요런 데에서만 움직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FOMC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수그린 채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래도 상승권으로 돌려주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랭킹쇼 지금부터 기운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 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에 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유튜브 채팅창 보겠습니다. 좋은 날님께서 와주셨죠? 안녕하세요 인사 주신 다음에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독감도 독감이고 날씨 자체가 좀 바뀌고 있죠. 그죠. 이제 여름에서 확연히 가을이구나 느껴집니다. 우리 유창호 앵커가 드디어 좋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머리를 내렸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땀에 젖어가지고 그렇죠. 내릴 수가 없는데 오랜만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얼굴도 작아 보이고 네. 뽀송뽀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환절기가 되니까 예. 감기 아무쪼록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감기까지 걸리면요 서러워요. 안 돼요. 안 돼. 예, 안 됩니다. 자, 우리 벚꽃 향기님께서 우리 네. 유창호 앵커님 스타일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좋고 또 우리 부자 대자님께서는 저 삼성 엔지니어링 또 올려주시면서 네. 첫 포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도마이로의 무슨 말이죠? 종매비가 뭡니까? 네? 종매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아. 종매비. 순간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읽어도 되나 그렇습니다. 고민을 살짝 했어요. 네, 이게 참 아니었으면 일반이었으면 안 읽었을 텐데. 그래요. 예, 어쨌든 PD라.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종목명 그렇습니다. 매수가 비중 뭐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말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의 랭킹쇼 주제를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호비 생활. 작지 않은 오다기리와 함께하는 호빗의 날. 누가 작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 굳이 피해 저렇게. 의식이 강해갖고 저렇게 자기 PD가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호빗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판타지 반지의 제왕. 소설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어. 반지의 제왕 있죠. 맞아요. 소설 원작의 영화로도 유명한 이 반지의 제왕 같은데 나오는 하나의 종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가 작은 종족이죠. 발 크고. 이 사실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호빗 쪽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프로도 베긴스 어. 그 인물의 생일을 기념해서 호빗의 날이라고 오늘 부른대요. 자, 그래서 호빗의 날 특집입니다. 어떻게 잡아봤을까요? 키 작은 사람 한 건가요? 키로 가면 근데 너무 속상할 수 있으니까 손실 최소화 기원 특집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오타가 났네요, 피디님. 네. 작은 나라는 아, 어딜까요? 한글도 못하는군요. 중요한 건요. 바로 꺼버렸다. 어디 갔어? 아마 이 중에서도 들어보셨던 나라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야 하는 나라도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 뭐 바티칸 시국 아니면 모나코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우루, 투발루, 산마리노 이 산 오징어도 아니고 저거 어디지? 하시는 분들 많죠? 자, 오늘 상식 하나 체크해가면서 진짜 모르겠네. 작은 나라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창을 유튜브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나라를 탁 꼬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티칸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유럽을 거의 뭐 탐방하고 오셨죠? 그냥 대충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포인트만 딱딱딱 파리 가서 에펠탑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호텔 패키지 이런 거. 그런 거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유럽에 한 발자국도 남기지 못했어요. 몰라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기회가 닿아서 네. 전 세계 돌아볼 것 같기도 했는데 이분이. 언젠가는 한번 여행 유튜버를 일단 이거 할 만큼 하고요. 창호튜브 이런 거. 호튜브. 호튜브 이런 거 하나 하세요. 예. 자, 일단은 뭐 오늘 랭키쇼 주제에 대해서 불끈 양봉님께서 네. 바티칸 제국이다. 제국이다. 갑자기 제국 아니에요 여기 시국. 제국이라고 여기- 하니까 뭔가 유럽을 뒤덮을 것 같고 아니야. 무섭네요. 교황님 사시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내 거 168이에요? 아, 저는 178입니다. 저희 담당 PD가 제가 봐서는 눈대중으로 대충 봤는데 71에서 69 사이라고 좀 보는데 계속 저렇게 발끈합니다. 아, 키들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저는 2m 조금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앉아있기 다행이에요. 이게 서 있었으면 저보다 머리통 하나 더 있어요. 저랑 예. 뭐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2m 약간 언더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랭킹 주제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5위부터 정답을 맞춰가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종목 진단 도와주실 분은요, 바로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네. 이제 표정 바로 보니까 전문가님 아세요? 가장 작은 나라 어딘지 알고 계시죠? 그 수도가 바티칸 시티죠. 네, 일단 뭐 의견 정도로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확정하지 마시고. 금산 전문가님은 거의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근데 전문가님 저 나우루, 투발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다 들어봤죠? 아, 진짜요? 아, 아니, 약간 집에 백과사전 같은 거 놔두시는 게 아닌가. 혹시 네이버세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종목, 뭐 증시 이런 걸 알만큼 다 알아서 취미 삼아 다른 것도 계속 뒤적뒤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종목을 파는 걸 보시면 다른 거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실 것 대단합니다. 같죠? 항상 여쭤볼 때마다 여유가 너무 넘치셔서 네. 한 번쯤 당황하는 걸 반드시 보고 말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좀 해야겠어요. 아, 자, 진짜 어려운 거. 그러면 일단 뭐 아무도 못 맞추는 거. 여기 모두가. 자,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 윤귀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뭐 익숙한 제약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요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JW 중외제약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볼 텐데요. 45,850원에 15%입니다. 지금은 4만 원 밑으로 좀 빠져 있는 구간이죠. 39,400원. 자, JW 중외제약, 앞으로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매수가 이상까지는 또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JW 중외제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매매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제약주가 많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는 JW 중외제약은 상반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상반기에 409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계산해봐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주가가 제약주 중에서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0월하고 11월 달 정도에 저는 2차 전지하고 그 다음 반도체 빼고는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제약주라고 봐요. 그게 왜 제약주가 됐냐? 여러분들 최근에 노보 노디스크의 여러분들 주가의 시가총액을 보셨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더블이잖아요. 800조 이상의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는 노보 노디스크의 여러분들 이 비만치료제 이고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하나의 시장의 제약 바이오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JW 중외제약도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60일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딱 주가 조정받고 있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분께 지금 45,85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 정도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초반에 이렇게 하면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적이 수반되고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데 이렇게 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턴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만 45,850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요 가격대 오면 48,000 이상 넘어오게 되면요. 한번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이 종목을 다시 더 싸게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치고 돌아서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매수 가격은 45,000원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4만원대 아래에서 재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나와 있는 동국 제약이라든지 이게 동국 제약이잖아요. 주가 바닥에서 올라서는 거 보세요. 이게 주가 바닥에 돌아서고 있잖아요. 동국 제약이잖아요. 그 다음 보령이라든지 이게 보령 보세요. 이제 주가 바닥에서 돌아서잖아요. 또는 종근당이라든지 보세요. 주가들.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한마디로 똑소리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종목 진단하면 뭐 더 이상 내가 종목 진단할 게 없잖아요. 이 정도로 내가 해드리면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게 상승이 나왔다가 요즘에 잠깐 한숨을 고르는 종목이었죠. 자, JW 중해제약 가지고 앞으로는 걱정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수님의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드렸으니까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0232-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네. 올리브 69님께서 올려주신 네. 에코앤드림입니다. 요거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네요.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좀 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올 초쯤인가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 아닙니까? 한 번 올 초에 잠깐 좀 그랬다가 네. 지금은 주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쭉 좀 내려오고 있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좀 조정을 좀 세게 받네요. 3.5%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39,000원에 사셨고요. 10%입니다. 좀 가격대가 저는 좀 애매한 가격대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걱정이 상당히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7월에 잠깐 올라왔었을 때가 그 정도 가격인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앤드림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종목은 한번 매도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는데 그 예전에 이엔드리라는 기업이죠, 그죠? 구상호가 이 종목은 주가가 반등 주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워낙 지금 큰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 이걸 뚫어내려면요. 이걸 뚫어내려면은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요 가격을 뚫어내려면 첫 번째 있잖아요. 주가가 싸든지 주가가 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주가가 싼 주식이 어떤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왔냐면요. DR 동일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세게 나왔 보세요. 왜 올라갈까요? DR 동일이라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DR 동일이 인천역의 땅을 보세요. 인천역의 땅이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동일방직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구로구에 가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면 그 땅을 엄청난 땅을 가요. 요 땅만 해도 시가총액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가든지 이렇게 주가가 싸든지요. 또는 두 번째 한마디로 실적이 끝내주든지요. 주식은 세 가지예요. 주가가 싸든지 두 번째로 실적이 끝내주든지. 실적이 여러분들 끝내주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 여러분들 다 어떤 섹터들입니까?
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실적이 한마디로 끝내주는 주식들이 가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강력한 테마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테마가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주가가 싸든지, 두 번째 실적이 끝내주든지, 세 번째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강력한 테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PM 풍년이잖아요. 어제 그 이재명 당 대표가 그죠? 체포 동의안이 딱 가결되니까 다음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씨잖아요. 그러면 김동연의 테마주가 PM 풍년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싸든지 실적이 끝내주든지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해당 사항이 있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에코엔들이 볼까요? 이 종목의 지금 실적을 볼까요? 적자죠. 상반기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25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단기 손실은 더 많아요. 영업이익은 25개 적자인데 단기 순손실이요 116억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손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단기 차익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갔다든지 뭔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목은 주가가 가기 어려운 거죠. 이 주가 가기 어려워요. 저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 아닙니다.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입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저는 제시를 합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를 저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뿐입니다. 요거는요 39,000원에 10%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인 반등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표시해 줍니다. 어느 정도 수렴의 구간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매도를 잘하고 빠져나오자. 제가 봤을 때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면 36,000원은 가능해 보이고요. 짧게 놓고 본다면요, 한 34,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39,0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기다리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버리게 되면 매도를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는 34,000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가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건 초단기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여유라고, 이게 제가 여유 있죠, 여유. 여유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유는 제가 보통 기간을요 한 1개월 정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유라고 하는 거 제가 표현이 좀 특이하죠. 초단기, 여유, 중기, 장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유라고 하는 것 한 1개월 정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36,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종목 선택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에코앤드림과 관련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어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아쉽고 목표가는 지금 36,000원까지 최대로 뽑아내는 그런 가격인데 네. 그래도 한 34,000원 내에서 정리하시고 기회비용으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올리브 육군님께서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섬세한 진단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진단 내용, 금산 전문가의 내용 들으면요, 진짜 그렇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깔끔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갈한 도시락 하나가 딱 나온 것 같은. 그렇죠. 밥도 정말. 있고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정님께서
하고 조카가 폰 들고 도망다녀서 10,000원 주고 받고 와서 이제 인사드린다. 아, 조카님께서 우리 조카님 왜 그러셨어요? 예. 폰 들고 도망다니니까. 안녕하세요, 거리들. 네, 이정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더 반갑네요. 네. 폰 들고 도망다니는 조카를 네. 간신히 또 10,000원가 바꿔가지고. 아, 대단히 좋은 분이시네요. 네. 저 같으면 바로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이 녀석 쿵 안 하고 아. 10,000원으로. 아, 그러면 안 되죠.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오다기리 토마토의 이 한마디. 조카라 그래요? 왜 내 새끼면 안 그런다. 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뭔가 어감이 조금 그렇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난뭐 이제 알았네.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예. 요거 한 가지. 아, 오늘 맞네. 렉퀴즈 주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위를 공개해 드릴 건데 이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일지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 어딥니까? 네, 산마리노입니다. 61제곱킬로미터. 아. 서울이 참고로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서울의 10분의 1이면 한 구 같은. 한 두세 개의 구 정도 모아놓으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그 거죠. 정도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딱 오네요. 약간 어느 큰 동네 같은 느낌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도 대장정 해야지 걸어가면 산책하면 끝나요. 끝 이러는 거죠. 국도 대장정 신난다. 아, 끝. 훌륭하다. 밥 먹을 타이밍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가죠 이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 이순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삼영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삼영은 5,605원에 매수하셨고요. 20%입니다. 현재 주가는 조금 내려와 있죠. 오늘장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인데 삼영 좀 낯설어서 잠깐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종목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잠깐 주춤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을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영입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삼영이라는 기업이 그 최근에 그 보시면 원래 이게 설립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삼영도 있고 원래 이게 삼영이라고 하는 게 삼영화학을 말하는 거예요. 삼영화학이라고. 삼영중공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삼영그룹이에요. 삼영그룹.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소행주 중에서 그룹이 있잖아요. 태경그룹이라고 있고, 그죠? 원익그룹이 있고요. 이게 삼영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은 대정그룹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뭐 공부를 제가 한번 쉽게 드리면 얼마든지 제가 쉽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이 삼영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삼영그룹의 그게 창립자 회장이죠. 회장이 아마 8월 달인가 9월 달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별세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아마 기부 쪽에서는 상당한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삼영화학의 회장분이 이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요 이종환 그 회장의 그 양력을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기업을 설립했는가 대한 제가 뭐 태경이나 뭐 원익그룹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와 있는 이 삼영화학은 말 그대로 이게 최근에 이게 화학주에서 이제 전기차나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이 급등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이든 핵심을 해야 됩니다. 핵심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죽는 겁니다. 이 핵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핵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핵심 하는데 그 뒤에 가보면 핵심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쪽에서 상당한 지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삼영화학이에요. 이 종목도 앞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가 종액이 1,706억이잖아요. 주가가 제가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까지가 20억 정도, 그죠? 지금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 영업이익의 캐파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죠. 이게 중요한데 매출이 1,100억에서 1,300억, 그다음에 1,400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나 매출 원가를 잘 단속을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니까요. 기업은 좀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 숫자로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5,605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업은 핵심을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기업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언제 나왔냐면은 2011년 거의가 한 12년 전에 그때 고점이 6,500원 고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보는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주가가 지금 고점에 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2011년이니까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사상 최고가까지 지금 어느 정도 한번 도달하는 모습이 나올 거죠. 그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사상 신고가까지 한 6,000원 이상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이게 얼마냐면 6,500원이네. 그죠? 이게 6,500원이니까요. 지금 주가가 5,040원이니까 일단은 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렸다가 마주보는 고점 오면 한번 팔아주는 겁니다. 한번 팔아주고 난 다음에 추이를 보고 이걸 뚫고 넘어가면 더 가져가는 거고 일단은 단기론 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오면 한번 매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이 여기서 결정하면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명 살펴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정도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명에 대한 진단 이수린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지영님께서 인지소프트라는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요즘 흐름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음봉으로 바뀌면서 약간 눌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올해 초에 있었던 그 높은 가격이 3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전성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19,800원에 20%거든요. 제 것 좀 봐달라고. 아니 지금까지 정말 채택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징하게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 거 좀 잡아주숑. 예. 이거 뭔가 음성 재생이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죠. 잡았습니다. 예, 잡았어요. 죄송해요. 자, 인지소프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인지소프트가 19,000원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모바일 예전에 그 모바일 리더라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좀 종목을 좀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종목을 제가 이거 먼저 진단해드리고 한번 매매를 하고 싶으면 내가 그런 종목의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지소프트는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짜리냐면 지금 584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84억짜리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반등을 주더라도 이거는 주가에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없고요. 실적도 이 종목이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의 지금 영업이익을 제가 보면 이런 모습이죠. 45억, 45억, 49억이잖아요. 이게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딱 증가되는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45억 원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떤 종목이 가장 성장성이 있고 주가가 바닥에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이게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인지 소프트 이야기하면서 같은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아지고 있느냐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 헥토 이노베이션 주가가 최고로 실적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이게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이 종목은 매출도 거의가 KT나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나 한국거래소에서 딱 이런 데서 매출이 일어나는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실적이 끝내줍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잖아요. 실적이 워낙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 이런 종목도 있어요. 보세요. 이런 걸요. 이런 걸 잘 봐두세요. 이런 종목이 영업 매출이 1,700억에서 2,200억에서 2,600억 넘어가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19,8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반등 나오면요. 매도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헥토 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세요. 이 종목 가지고 성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한 번 다 주가가 급등 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온 겁니다. 이거 왜 되돌아오겠습니까? 성장성 자체가 없으면 주가는 원래 자리에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주가가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요 매도하세요. 한 18,000 한 800원 정도 19,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정도 오면 매도해가지고 만약 같은 업종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헥토 이노베이션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인지 소프트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봐야 될 종목까지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께서 관련해서 공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제가 어떤 겁니까, 전문가님?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후 4시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에서 최근에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제가 대선 테마 좀 몇 개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후 4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뜻 듣기만 해도 이거 봐야 되겠다 싶네요. 그렇죠.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에다가 대선 테마, 정치 테마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챙겨가시죠. 네, 4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네요. 금사 전문가는 요즘에 이제 위트까지 더 이렇게 생기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여기서도 한 2,000명 모이려나요? 이거 랭킹쇼 한번 터트리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금산 전문가 함께하는 정말 반짝반짝이는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 전문가를 모셔 보러 갈 텐데 잠시만요. 일단 랭킹 하나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날 랭킹쇼 주제 요거였죠. 손실 최소화 기본 특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꼽고 있는데요. 5위가 산마리노였고요. 저것도 작은데. 4위는 또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투발루라는 곳입니다. 26제곱킬로미터 위와 업비스 저렇게 하면 3위가 아직 안 나왔죠? 3위랑 사실 비슷한 크기인데 투발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마리노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 수준이니까 여기는 하나의 구 정도, 서울의 하나의 구 정도 그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투발루가 바로 4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이게 파푸아뉴기니 근처에 있는 섬이네요. 그렇죠. 아주 작은 곳이에요. 너무 작아서 네.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지도에 거의 점처럼 나와 있죠. 점이어서 이게 찍어야지 이 점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름에 가려서 면적이 안 보여요. 그렇군요. 자, 투발루라는 곳이었습니다. 영국령. 참 낯선 곳들 챙겨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3위도 어딘가 싶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3위 공개하기 전에 저희 종목 진단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부를 빛내주실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남필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함께할 종목은요. 유튜브 부자되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그 종목이군요. 요거 좀 오랜만에 또 보는군요.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수 가격이 33,000원입니다. 20% 비중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엔지니어링 기대감이 좀 있었죠. 37,800원까지 쭉쭉 잘 가나 싶었어요. 올 한해 뭐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고점 찍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꺾여버린 건지 고민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이 33,000원에 20%, 현재는 3만 원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창호 에코님. 오늘 많이 빠지는데 가져가도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손절이 과연 필요한 건지, 기다리면 괜찮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시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좀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이제 이 5년간의 실적을 보면 그 증가하다가 올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증가가 이제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장기 추세선을 보면 4만 원 부근이 작년부터 이제 내년, 후내년 3년간 실적의 한 평균 정도의 가격이 반영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고점 부근 한 3만 7, 8천 원 정도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증가가 반영된 수준이다. 그래서 크게 또 실적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여기 박스권의 흐름을 당분간 보일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이지만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뭐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투자 쪽 이슈가 올해 말 내년 초에 뉴스플로우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뉴스플로우를 따라가면서 또 좋은 주가 흐름을 한번 보일 수 있다. 그 실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4만 원 정도가 이제 물론 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오버슈팅 할 수도 있지만 적정 가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3만 원 정도 그 지지되는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아래로 빠지게 되면 조금 물량 줄여주시고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좀 아깝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예, 꼭 절반까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오히려 한 26,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빠진다, 좀 과하게 빠진다 싶으면은 다시 좀 물량을 채우십시오. 예,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단단하다.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 상정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36,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반드시 물량의 한 2분의 1 내지 한 3분의 2까지 줄여주시고 나머지만 좀 지켜보시는 걸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봐드렸습니다. 당분간은 3, 4만 원대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시면서 네.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진단을 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오해 없으길 바라서 한 가지 네, 얘기가 좀 말씀 나왔었죠. 드리겠습니다. 네. 보성언니님께서 네. 어제 종목 진단 잘 받았어요. 보성이는 우리 똥강아지 이름입니다 해서 저는 진짜 강아지인가 싶어서 네, 보성이가 강아지였군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어머니나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똥강아지라고.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우리 똥강쉐이 했거든요. 똥강쉐이. 그래서 이거 혹시나 제가 실수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강아지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부자 대자님 저희가 종목 진단 방금 봐드렸죠. 네.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졸파고 TV님은 산마리노 아까 저희가 말했던 5위 국가였죠. 네. 여기 갔다 오셨나봐요. 이야. 다 좋은데 물가가 안착하다. 아, 비싸군요. 안 자고 0박 2일 있었어요. 어머나, 어떡해. 0박 2일이면 진짜 제대로 즐기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돈 없어서 잘 데가 없으셨어요? 아, 난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슬픕니다. 너무 재밌게 노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조조아리님 오늘의 랭킹 내 통장도 자꾸 작아 보이네요.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좀 더 활짝 어깨 피시고 가슴도 펴시고 자신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손실이 작아지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아지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행이네. 진짜 강아지였군요. 깜짝이야. 네, 보성엄님, 보성이 잘 챙겨주시고요. 네, 강아지랍니다. 예. 강아지였어요. 이거 한숨 이렇게 돌리고 합니다. 아이, 놀래라.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전화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샤와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29,700원에 9%. 아하. 29,000원 왜 이렇게 높을 때 사셨어요? 이게 네. 9%는 24,000원에 손절하고 지금 9%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물량을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추매도 가능한지. 아, 그렇죠. 오늘 보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그것도 고려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상하 프론테크 지금 보니까 계속 내려가요. 지금 이평선도 보니까 역배열로 완전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시청자께서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시고 계신답니다. 근데 글쎄요, 추세가 안 좋아가지고 꼭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추세를 보니까 이제 2018년, 19년 고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할 걸로 기대를 하시고 사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겠지만 올해 실적도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2020, 2021년 이 시세 분출은 이제 상당히 과거 5년간의 실적이 반영된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최근 5년간의 실적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단은 한 4만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이제 넘어서기가 당분간 힘든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크게 실적이 또 나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이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손절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다다른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줄인 물량을 다시 한번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어 좀 겁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 실적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되면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최소한 작년 3분기 실적 매출액 한 480억,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한 40억 수준이죠. 지금 올해가 보시게 되면은 1분기 30억. 예. 요거보다 좀 좋은 수준, 3분기가 한 3, 40억 정도 수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이 2만 원 하단에서 한 3만 원 정도로 가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물량을 한번 조금 늘리신 다음에 3분기 실적이 11월 15일까지 공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5일이죠. 3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45일. 그 전에라도 보통 이제 잠정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회사가 뭐 조금 언론 통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 뉴스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또 뉴스에 보면 그 리포터가 증권사 리포터 같은 게 뜨면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 실적 숫자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 실으신 다음에 주가가 예상대로 반등해 준다 그러면 26,000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으십시오. 예. 왜냐하면 또 4분기 실적의 불확실성도 있고 이거는 뭐 그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적 추정치를 갖고 있어야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만한 부분에서 좀 더 실은 다음에 3분기 실적을 지켜보고 3분기 실적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수준보다 못 미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4,0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괜찮게 나온다 싶으면 한 26,000원. 그러니까 1차 목표 24,000, 2차 목표 26,000원이 되겠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져요. 24,000원, 26,000원. 그러니까 실적 네. 잘 나오면 26,000원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상하 프론테크였습니다. 네, 아이고, 이 종목이 주가 흐름이 참, 이게 어렵게 흘러가는 종목이어서 많이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아무쪼록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종목 진단 다녀왔는데, 오늘 랭킹쇼, 요 주제입니다. 3위 한번 가할게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세 번째입니다. 3위는 어딜까요? 공개해 주시죠. 나우루입니다. 2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4위에 있는 투발루와 비슷한 크기 수준이죠. 용산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나우루라는 곳은요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아주 외딴 곳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 근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약간 다도해 같은데 그게 나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나우루가 이렇게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 2위가 참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들인데 어디가 제일 작을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죠. 네. 자, 그럼 종목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순희님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갖고 계시네요. 48,000원에 30%.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자, 그런데 아마 이분께서는 축하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CNC 인터가 얼마 전에 75,0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진짜 주가가 급등해서 쫙 올라갔다가 놓쳤어요. 이제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75,000원이 아른거리실 텐데 여기서 지금 수익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75,000원대까지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아직 수익권이니까 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실적 추세는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 이제 5년간 계속 그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그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내년 내후년도 보시면은 연평균 한 20% 정도씩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이 올랐던 부분이 이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6만 원 정도가 실적 증가하는 올해 내년 실적 증가하는 부분이 반영된 정도 가격대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까지 이제 실적 추세를 연장했을 때는 이 고점 돌파도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쪽이 이제 계속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반영한 다음에
조금 이제 실적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히는지를 좀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개월 목표치 개념으로 보면 당장 이 고점 넘어가기 힘들다. 근데 12개월 목표치, 그러니까 이제 2025년 실적이 반영되는 정도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는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따로 좀 상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익이 난 수준이긴 한데 지금 뉴스 플로우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중국 그 관광객 유입 이슈가 연말까지 이런저런 뭐 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뭐 그쪽도 뉴스 플로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특별히 그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이제 다른 그 섹터들도 조금 쉬어가는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 뉴스 플로우를 만들어주면서 뭐 주가 흐름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쪽이 제가 보기엔 이제 중국 그 관광객 관련된 부분. 그래서 CNC센터는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봤을 때 55,000원에서 한 75,000원 요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고요. 올해 내년 실적 반영하기 한 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조금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한 5만 원까지. 그 언더슈팅도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그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뉴스 흐름과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 요게 이제 충돌하면서 어떤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이거 좀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5만 원 아래에서는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지켜보시면서 이 박스의 4분의 3 지점을 돌파하는 7만 원 요 돌파하는 점에서는 이익 실현, 55,000원 아래로 빠지는 부분에서는 30% 비중이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고 5만 원 아래로 만약에 좀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딱 중심 가격, 박스의 중심 가격이라 30%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줄여놓고, 예, 그리고 20%를 가지고 10%를 이제 10%가 나머지 절반이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는 7만 원 전후에서 정리해버리고 또 5만 원 전후에서 뭐 물량 조금 다시 한번 좀 늘리는.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기는 박스, 중장기는 또 계속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스 플로우 잘 체크하시면서 하반기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NC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남필상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봐드렸고요.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요거 랭킹쇼 주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지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네, 1위는 역시 바티칸 시국이었습니다. 0.44제곱킬로미터, 인구 수백 명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나라죠.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작은 나라죠. 네, 게다가 모나코 공국이라 그러죠. 이쪽도 만만치 않게 작습니다. 2제곱킬로미터.
그냥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랑스 남부. 요게 있다 있고 그 몬테카를로 그 F1카 경기 있고 아이언맨 2 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유명해졌던 그런 또 장소기도 합니다. 야, 아직 가보면 멋질 것 같아요. 네. 작은데도 멋있어요. 예. 자,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가 오늘의 1위와 2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좀 마치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예. 오늘 밤 9시 이 둘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미스터 진단, 많이들 종목 진단 신청, 접수를 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1600, 기록 1700 써보죠. 어떤 신기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네. 기억해 주시죠. 오후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